티타늄에서 하나 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티타늄은 이제 공기 중에 산화막을 보통 형성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금속들은 그래서 지구상에서 발견될 때는 순수한 금속으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이제 산소와 결합된 상태. 지구에 산소가 너무 많으니까 금속이 산소랑 만나게 되면 뭐 결국은 사단이 나죠. 결국은 뭐 녹이 쓴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다른 거랑 결합해서 산소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뭐 어중간한 상태로 존재하지 당연히 순수한 원소로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흔하게 산소가 있게 되면 티타늄은 O2랑 결합을 해가지고 TiO2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TiO2 같은 경우는 이걸 써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타이타늄에 O에 그 다음에 뭐 TiO2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산화 티탄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티타니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티타니아. 그러니까 티타니움 이런 상태일 때는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움자를 붙이죠. 여기다 바나디움 뭐 이렇게, 지르코니움 뭐 이렇게, 니오비움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금속들이 흔하게 이제 산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산화물을 형성할 때는 보통 이렇게 여기에다가 뭐 리아 이런 식의 말이 뒤에 전미사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리아. 그래서 리아가 들어오면 뭐 티타늄 같은 경우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티타늄은 이렇게 티타니아, 이제 티타니아라고 적는 게 맞겠습니다. 뭐 지르코니움 같으면 지르코니아. 아까 그 실리콘 얘기했는데, 실리콘도 그 순수한 실리콘은 없으니까요. 지구상에 순수한 실리콘 형태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모래 형태로 발견되죠. 그래서 실리콘이니까 실리코니아가 돼야겠지만, 실리코니아가 아니라 실리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실리카.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로 밑에 있길래, 바로 밑에 있어서 그냥 여기,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요 지르코니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지르코니움은, 지르코늄 같은 경우도 지르코니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GR의 O2 상태로 발견되면, 이 메탈 옥사이드죠. 메탈 옥사이드.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관심 갖게 봐주실 건, 이 티타늄 바로 밑이 지르코니아예요. 아니, 티타늄 바로 밑이 지르코니움이에요. 티타늄 밑에가 지르코니움. 왠지 애들 간의 상관관계가 의심스럽지 않나요? 이따가 지르코니움 바로 앞에가 이트리움이에요.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바나디움까지는 말씀드렸고, 다음번에 이제 크로미움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크로미움. 근데 이제 크로미움이라는 거는 이제 크로마 아시죠? 색깔을 의미하는 크로마에서 이제 어원이 왔다는 건데요. 뭐 이런 경우도 그냥 한번 적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크로마다 이런 뜻이 보통은 이렇게 색깔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색깔을 띠기 때문에 그렇죠. 크로미움. 다음번에 나오는 이제 망가네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그네슘, 또 뭐였습니까? 마그네틱 할 때 마그네시아 지방에서 발견됐대요. 그리스의 마그네시아 지방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분리하기가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 어원이, 그래서 이게 망가 이런 말이 어원이 붙었다고 합니다. 다음번으로 아이언과 코발트는 건너뛰고요.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니, 한 말씀만 드릴까요? 아이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아이언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구분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길래 그냥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언 철하고 스틸하고 어떻습니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철강 제품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같은 거라고 한마디만 쓸 텐데 왜 두 가지 말이 아이언 스틸 또는 철강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이 대다수시겠지만 혹시라도 해서 말씀드리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순수한 철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원소 단위의 철, 엘리먼트 단위의 철을 얘기하지만, 스틸 같은 경우는 철이 아니죠. 스틸은 아이언의 엘로이다
합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하고 합금인가? 뭐하고 합금? 카본하고 합금이지요. 카본하고 합금. 아니, 어떻게 철에다가 이렇게 석탄 검은 가루가 들어갔다고요? 예. 그래서 그게 스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 순수한 엘리멘트 상태죠. 그리고 철이라고 부르는 아이언은 그리고 단단한 물질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쉽게 구부러지고. 대신에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옛날에 칼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적하고 싸우는데 칼이 구부러진다든가. 칼이 구부러지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도 이 순수한 철의 그 물리적 특성의 변화가 요구됐을 뿐더러 또 하나 자연계에서 철의 상태로 절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산화된 철, 녹슨 철의 상태로 있게 되죠. 언젠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다시 적어보면, 그래서 FeO 또는 Fe2O3 형태로 발견이 되게 되는데, 그냥 제가 적게 검들어서 이걸 예로 들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O가 발견되겠, 이 O가 항상 붙어 있게 돼요. 지구상에서는. 왜? 산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녹슨 상태로 발견한다. 그래서 이 O를 갖다 강제로 떼어놓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C를 결합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그러니까 이 석탄이죠. 옛날에는 원래 석탄이 아니라 원래는 수소를 사용했습니다. 수소를 사용해서 이제 근대에 이르면서부터 이제 석탄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단한 지금 같은 어떤 이런 제철, 제강 이런 문화가 생긴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산업혁명과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건데, 어쨌든 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차콜,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철기 문명이 오게 되고, 그래서 또 한 2000여 년 전에 그 거대한 이런 문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녹슨철에서 이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카본을 갖다 결합을 시킵니다. 카본을 결합시키면 이게 카본이잖아요. 카본하고 O가 만나게 되면 CO-죠. CO. 그래서 이제 CO2의 형태로 해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CO2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C하고 O가 없어졌다. 결국 남는 건 뭐죠? 이렇게 순수한 아이언이 남게 된다. 순수한 아이언.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순수한 아이언만 남다 이러면 모르는데, 꼭 순수한 것만은 아닌 것이, 이 철에 가서 이렇게 C에 더하기, 여기에 더하기, 이렇게 탄소가 결합된 형태. 탄소하고 같이 섞인 형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걸 부를 때 아이언이 아니고, 그때만큼은 우리가 아이언이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스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이건 철이고, 우리말로 쓰게 되면 이건 철이죠. 그런데 어떻게 스틸은 강이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두 개를 합쳐서 철강이라도 부르지만, 어떻게 따지면 엄연하게 다른 물리적 특성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냥 철만 있었다고 그러면 그냥 철기문화에 머물렀을 텐데, 이렇게 이제 강이라는 걸, 또 강이라는 개념, 이게 오스테나이트, 마텐사이트 그러면서 이제 분자 구조가 변하게 되거든요. 여기 온도, 압력, 또 이 퍼센트에 따라서 이 몇 가지 물질로 이제 분자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죠. 거기에 자기들이 최적화된 상태로 분자 배열을 바꾸게 돼요. 왜? 하도 뜨겁고 너무 압력이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만약에 단단하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의 퀄리티의 철강 제품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로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래서 우리 애들 중에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도 모르는데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던가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아이언맨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라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스틸맨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여담입니다. 또 통과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철은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는 글쎄요,
특별하게 이걸 찾아볼 수 없어도 이건 통과하고요. 이제 니켈에 대해서 먼저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독일에서 났다고 그러는데 니켈이란 말은 그 어떤 뭐 악마 이런 뜻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악마라고 부르게 된 연유는 있었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것보다 어쨌든 악마란 뜻이 있더라. 이 정도로 그냥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쿠퍼. 왜냐면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쿠퍼 같은 경우도 그냥 쿠퍼인가 보다 이랬지만 이게 원래 좀 다른 뜻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라틴어로 이걸 갖다가 이제 적게 되면 이렇게 되죠.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큐프룸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큐프룸이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거는, 혹시 저 키프로스라고 아시는지, 키프로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식에 있는 거 발음이고, 이제 뭐 영어식으로 보면 사이프러스 이렇게 읽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뭔데요? 이게 나라 이름이에요.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그만데요.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점으로만 보여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지중해. 지중해 보면,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좀 상이 깨지겠지만, 이제 이게 아마 터키죠, 터키. 그리고 이쪽이 그리스이고, 거기는 섬나라입니다. 이게 조그마한 섬나라. 그래서 수도가 니코시아라고 그러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게 많이 나왔대요. 저기 뭡니까? 이 구리가 많이 나와서, 이 사이프러스지만 이제 그걸 우리식으로 읽으니까, 키프러스가 되고, 여기서 이제 쿠퍼라는 그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제 키프로스가 제가 알기로는 저 어릴 적에는 무슨 키프로스 무슨 위기 이런 것도 있었고요. 터키 계열하고 그리스 계열하고 또 아마 영국의 식민지였던가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쿠퍼 COPPER에 이제 사이프러스에서 온 얘기였구나. 키프로스에서 거기서 왔다는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연 같은 경우는 아연이나 이런 건 좀 건너뛰고요. 이건 별다른 의미가 없더라고요. 굳이 찾아보면 독일어에서 징크에서 징크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딱 이렇게 연상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간중간 시간 관계에서 건너뛰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갈리움인데, 갈리움 그러면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부아보드랑이라니 프랑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자기네 프랑스를 갖다가 원래 프랑스 그러지만 이거 원래 라틴어로 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갈리아. 그래서 갈리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갈리아, 프랑스를 의미하는 갈리움. 다음에 이제 저마니움인데, 우리식으로는 그냥 게르마니움 이렇게 많이들 쓰고, 근데 젊은이니까 젊은이움 이렇게 부르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이쪽 편에 실리콘하고 게르마니움 요 두 개를 가지고서 보통 세미컨덕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 한번 보세요. 탄소에서부터 실리콘, 게르마늄, 그다음에 틴, 레드 이렇게 가는데, 이쪽 계열이 보면 라인을 이루고 있죠. 족을 이루고 있고 컬럼을.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보론 이런 것들이 얘들보다 하나 전자가 모자라고, 얘들은 하나가 전자가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보통 이 모자라는 친구, 전자 하나 모자라는 친구를 여기다 하나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얘가 세미컨덕터인데 모자라기 때문에 더 더하기가 되죠. 더 플러스를 띄게 되죠. 포지티브를. 그래서 그런 걸 P-타입 세미컨덕터라고 부르고요. 그 반대로 성립됩니다. 하나 더 많은 걸 갖다가 좀 더 섞어주게 되면 이제 네거티브가 많다고 해서 N-타입 세미컨덕터라고 부르고, 그래서 P-타입 세미컨덕터 N-타입을 같이 붙여놓은 걸 PN 정션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붙여놓은 걸 다이오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어쩌다가 PN 정션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 주기율표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번에 알세닉인데, 이제 우리말로 비소인데, 이것도 특별한 저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한자 비소할 때 비자는 아주 비소만을 의미하는 글자라고 그러니까요.
자, 다음으로 가서 셀레니움입니다. 셀레니움은 요 셀렌이라는 이런 의미가 다리란 뜻인데, 거기서 이제 이음이 붙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뭐 이름이 다리니까 뭐 좀 예쁘죠. 근데 어쨌든 그 밑에 있는 게 이게 텔루리움인데, 텔루리움은 이 땅이란 뜻입니다. 텔루가. 그러다 보니까 달과 땅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는데, 셀레니움과 텔루니움 이렇게 해서 이제 위아래 짝을 맞춰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마인 나오는데, 브로마인은 이제 악취를 뜻한다고 그래요. 악취, 이 브로모스에서 왔다고 그러고, 이 브로마인 중에 우리가 영어 중에 이렇게 큰 브로마이드 사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큰 사진을 갖다가 우리 누구의 무슨 영화 배우의 브로마이드. 근데 이 브로마이드가 이것도 이제 거기에 브로마 은을 가지고 옛날에는 인화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유래됐다고 하네요. 자, 이런 거는 좀 빨리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톤에 가서, 크립톤이 이런 의미인지는 저도 전혀 몰랐는데, 참, 이 크립토스, 이런 말에 감춰져 있다, 암호다, 숨겨진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발견이 힘들었기 때문에 불활성 기체 중에 아르곤 다음에 크립톤 발견이 힘들어서 감춰져 있다, 숨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립톤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오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주기에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오주기 첫 번째는 루비듐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루비듐 그러니까 뭐가 뜨세요? 루비가 생각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루비, 그런 뜻이죠. 그래서 루비디움, 바로 이 루비디움이라는 건 바로 루비란 뜻이죠. 붉다. 붉은색이다. 루비우스, 이런 말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부터 스트론티움, 이것도 참, 이거는 스코틀랜드에 스트론티안이라는 지방이 있다고 그러네요. 자기들 그래 다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트리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스톡홀름 근처에 이테르비라는 지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두 개를 한번 찾아서 꼭 보여드릴게요. 진짜 있는지. 자,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 스트론티움이라는 이름은 1790년도에 스트론티움을 포함한 광물인 스트론티아나이트가 발견된 스코틀랜드의 스트론티안이라는 마을에서 따온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론티움, 이거는 스코틀랜드의 마을 이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트리움도 스톡홀름 근처에 이테르비에서 최초 발견됐다는데, 이 이테르비를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테르비는 스웨덴의 박스홀름 근처의 마을이다. 이거 스웨덴의 채석장에서 여러 가지 화학 원소가 발견되어 원소 이름이 마을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이 붙였다. 그래서 그런가 이름이 좀 뭔가 느낌이 영어식 같지는 않고, 여기가 어디서 원이 된 건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냥 외우려고 그러던, 그냥 외우기만 했는데, 하여튼 이 이트리움, 이렇게 스톡홀름,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다. 스톡홀름 근처의 광산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얼붐, 이것도 그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고요. 이터비움, 이런 것도 그쪽 동네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트리움, 금방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털비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온 얘기네요. 알고 보니까. 그렇죠. 스웨덴에. 그 다음에, 관계된 이름 가진 또 다른 원소가 있다 그랬는데, 다른 원소가 또 뭐가 있다 보면요, 가돌리움, 홀미움은 이제 스톡홀름, 그 다음에 툴리움 이런 게 있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가서 말씀드리자고요. 자, 다음번에는 이제 지르코니움입니다. 지르코니움 그러면 이제 요즘에 많은 분야에서 좀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데, 문제는 이 발음을 하실 때 지르코니움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막 혼재해서 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혼재해서 쓰는 거는.
지르코늄에 리움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금속이란 뜻이고, 이거요, 오는, 지르콘이라는, 광물질에서부터 어원이 왔는데, 그러면 지르콘은 또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찾아보면, 위키피디아에 보면, 위키백과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지르콘은 정방정계의 광물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보세요. GIRCON입니다. 지르콘. 그래서 이제 광물질의 이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지르콘이 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산화된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산소랑 결합한 상태에서 우리가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또는 인위적으로 지르코니아라는 물질은 그 위에서 나타냈던 티타늄처럼 GrO2 형태입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GrO에 이렇게 두 개가 산소가 이렇게 붙게 되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르코니아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볼까요? 그러면 지르코니아가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티타니아랑 유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크라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지르코니움을 쓰게 되는데, 이거 지르코니움이 아니라 지르코니아다. 그것도 보면 이 이트리움하고 같이 섞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트리움 스토빌라이즈드 지르코니아, 이런 게 우리 치과학에서 쓰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가서 이제 조금 건너뛸까요? 테크네치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몰리브데는 원래 몰리브도스라는 게 이게 그리스어로 납을 뜻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테크니치움 그러니까 뭔가 이 기술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인공적이라는 뜻을 가진 테크니토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원래는 그 몰리브데는 원액을 갖다가 중성자를 쪼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테크니치움이란 말이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번에 이제 루세늄. 근데 이 루세늄은 요즘에 최근에 여러 문헌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역할을 해주죠. 꼭 그 리간드를 형성하거나 또 다이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을 받게 되면 이 중간에서 이 이중결합, 파이결합이 있을 때 그 센터에서 이 빛을 잡아가지고 중개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잠시 머물러 주는 건데, 잡아주는 건데, 어쨌든 그때도 루세늄이라는 발음이 나오는데, 이 루세늄 같은 경우도 이게 오원 같은 경우는 이 루스라는 데서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루스가 뭔가, 이 루스란 말이 원래 러시아의 오는 보통 이렇게 RUS, 루스라고 부르는 옛날서부터 루스라고 불렀는데, 그쪽 민족을, 슬라브 민족을. 그래서 그쪽 자기네 나라인 러시아를 의미한 뜻에서 루스 또는 루세늄 이렇게 어원이 됐다고 하네요. 자, 다음 번호는 이제 로디움인데, 로디움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장미빛 색깔. 수용액이 장미빛이라서, 그리스의 로돈이라는 게, 이 장미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고 하고, 다음번에 이제 팔라듐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많이 쓰이는 금속인데, 팔라듐 이렇게 발음도 하고 그런데, 이 팔라듐이라는 것도 원래 의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거 발견한 무렵에 가서 소형성이 발견되는데, 그때 발견된 소형성 이름이 팔라스라고 그래요. 팔라스. 그 무렵, 발견한 무렵에. 그래서 그 소형성의 이름을 따가지고, 팔라디움, 자가 또 다시 붙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팔라듐 같은 경우도, 팔라스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는 이런 거, 이게 뭡니까? 이게 팔라스, the second asteroi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형성 중에 두 번째로 발견된,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발견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와서 이제 실버인데, 실버 같은 경우는 이 H가 붙는 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왜 실버를 AG라고 하는가. 그냥 외웠죠, 뭐. 골드는 왜 AU라고 하는가. 그 바로 밑인데, 어디 볼까요? 보세요. 그 골드는 바로 밑에 칸인데, 이건 AU라고 부르고, 실버 같은 경우는 AG라고 그러는데, 전혀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모르시지 않을까요?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이 어원이 온 건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어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알젠튬에서 이게 라틴어로 이게 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알젠튬이. 어떻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것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밑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해가 바로 돼버렸어요. 아르헨티나. 뭡니까? 아르헨티나죠. 은의 나라, 은에 있는 땅, 은이 발견되는 곳.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뭐 수도가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런데 부에노니까 부에노, 좋은, 굿, 아이레스, 에어, 그러니까 좋은 공기, 굿 에어라는 뜻이라고 그러네요.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그래서 은이 발견됐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인지 포르투갈인지, 스페인이겠죠. 아르헨티나면 브라질의 이제 포르투갈인가.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이게 은의 땅, 은이라는 의미였구나 하는 걸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AG가 알젠튬은 은이다. 그래서 실버는 음이다 이렇게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미움 같은 경우는 칼라민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 칼라민까지 얘기하자 보면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려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움. 근데 인디움의 어는 푸른색으로 보였다고 그래서 인디움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거 아시는지 몰라요. 인디고 블루라고. 인디고 블루가 뭐냐면 푸른색을 나타내는데 옛날에 이게 푸른색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염료를 얻는다는 게. 염료랑 알료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이하고 피그멘트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지금 뭐 그거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천을 갖다가 염색을 하는데 그래서 그 염색을 할 때 이 푸른색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드디어 이렇게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어떤 물질을 이제 구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푸른색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름을 붙이기로 인디고 블루다. 인디고 블루. 그래서 인디고 이런 말은 이제 푸른색을 의미하게 됐는데 이 인듐이란 물질은 보게 되면 스펙트럼에서 푸른색이 보이기 때문에 인듐이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 인디고 블루가 뭐냐? 인디고 블루가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다. 이런 말. 푸른색은 본래 쪽빛에서 나왔지만 청어람, 쪽빛보다 더 푸르구나. 이런 말이 있죠. 뭐 제자가 더 잘 되었을 때 선생님보다. 그래서 람이란 거죠. 쪽이란 뜻인데 그래서 쪽이 뭔가 우리는 쪽팔리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말을 방송에 써도 되겠죠. 뭐 이거 워낙 많이 쓰니까 쪽팔리다는 말 정도는. 근데 그때 쪽팔리다는 아니고 이 쪽빛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래서 쪽빛 여기서도 나오죠. 아까 청출어람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인디고 블루 같은 경우는 저겁니다. 양남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네요. 단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여기 보이시는지요? 양남 서양에 있는 쪽이다. 서양의 쪽빛이다. 그래서 여기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 되냐면 어두운 푸른색이 고운 염료다. 원래는 식물인 쪽에서 뽑았었다고 되어 있죠. 식물인 쪽에서 뽑았으나 지금은 콜타를 원래 합성해서 만든다. 그래서 이게 보면 한문으로는 양남이네요. 양남.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디 쓰였느냐? 청바지랍니다. 청바지에 푸른색을 인디고 블루를 했다고 해요. 쪽빛으로 물든 바지, 청바지, 블루진이 바로 인디고 블루랍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건너뛰고요. 텔루리움은 아까 말했죠. 땅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오드는 이제 옥소, 보랏빛을 뜻한다. 이런 건데, 이건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제논이라고 있는데, 뭐 어떨 때는 크세논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크세논으로 발음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우리 제노그라프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바깥에서 왔다. 남의 거다. 이게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 왜 그래프트 할 때 다 아시죠? 알로그래프트, 오토그래프트 뭐 이럴 때 제노 그러면 딴 데서 왔다. 그러니까 이거 뭐 외계에서 온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바깥에서 온 것 같다. 그래서 제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으리라고는 정말 몰랐죠. 아무도 몰랐겠죠. 자, 다음번에 이제 6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기 시작은 이제 세슘인데, 세슘에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 한번 빨리빨리 읽어보도록 하죠. 이 세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트럼이 하늘색으로 나온다 그래서 라틴어 세시우스에서 왔다. 이건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바륨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겁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왜 바로메타 할 때 그런 앞에 접두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이 바리움이란 걸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5번이다. 자, 다음은 이 란타늄인데, 란타늄 같은 경우는 이게 숨겨졌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아까 말한 크립톤처럼, 크립토스. 그래서 뭐 찾기 힘들어서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란탄족 원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탄족으로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란탄하고 악티움 계열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란탄족에 가서 이제 세륨부터 보게 되면, 이제 뭐, 이거 발견한 무렵에 이제 아까 말한 소행성이 있었잖아요. 그 소행성처럼, 이때 세레스라는 소행성이 발견돼서 이게 세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프라세오디미움. 발음하기도 힘들죠. 프라세오디미움. 사실 이거 뭐 익숙하지 않은 원소 이름인데. 근데 그 뒤에 이름 한번 또 볼까요? 뒤에 이름 보게 되면, 네오디미움. 그래서 보면, 프라세오디미움이 있고, 네오디미움이 있는데, 그 앞에 보이는 이 어는 프라세오라는 건 녹색이란 뜻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 디디모스란 말이 있는데, 디디모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쌍둥이라, 트윈이라 이런 뜻인데, 보세요. 디미움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바로 직역을 하자면, 녹색, 디미움 이런 뜻이 되니까, 녹색 쌍둥이,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같은 건 네오디미움이니까 어떻게 새로 발견된 쌍둥이, 뭐 새로운 쌍둥이, 뭐 이런 식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많이 어필하지는 않는데 요즘에 그 네오디미움 자석이 워낙 많이 대중화되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쓰이잖아요. 네오디미움 이외에도 저 레이저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원소기 60번 네오디미움이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디디모스 쌍둥이에서 원이 됐구나.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메시움인데, 프로메시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왠지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프로메테우스 같지 않으세요? 맞답니다. 프로메테우스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을 가져왔다는 뭐 이런 거 있죠? 프로메테우스 불을 인간에게 전달했다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핵분열할 때 거기서 발견됐기 때문에 어떤 제2의 불이다 이런 핵분열 과정이 발견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그걸 프로메시움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사마리움, 유로피움, 뭐 가돌리니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요것들은 뭐 유로피움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맞고요. 이 사마리움은 이거 뭐 사마르스카이트에서 추출했다고, 이건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가돌리움이 가끔씩 나옵니다. 가돌리움은 그 히스토리 연구가 중에 요한 가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거기서 어원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테르비움 이런 거는 아까 저기서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스웨덴의 마을 그 이태리비 근처에 어떤 그 광산촌 이름에서 어원이 됐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에서 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뭐, 이것도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홀미움, 그 다음에 얼비움, 이런 것들, 이거 스톡홀름 홀비움이 옛날에 스톡홀름이 옛 이름이 홀미아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것까지 관련이 너무 힘들죠? 여기까지 머리가 생각하려니. 근데 어쨌든 그쪽 동네에서 이름을 붙인 게 이제 홀미움, 또 아까 얼비움도 그랬죠? 이태리비 마을에 그쪽에 뭐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건 직접 그 동네 한번 가봐야지. 이래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툴리움도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터비움 같은 경우도 그 마을 동네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그 스칸디나비아해. 자, 다음에는 원래 주기율배로 돌아와서 조금 전까지는 란탄족을 한번 봤고, 여기 하프니움 이게 나오는데 코펜하겐의 그 옛날 이름이 하프니아였다. 코펜하겐이니까 덴마크죠. 그 다음에 탄탈은 탄탈로스란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뭐 고생을 해서 뭐 이렇다 이런데,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빨리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자, 다음에 이제 텅스텐 같은 경우는 이 텅스텐인데 왜 원소기호는 W로 쓰나, 뭐 TU라든가 뭐 이런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볼프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볼프라는 게 이제 울프, 볼페, 볼프 같다, 울프 같다. 그래서 W가 어원이 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레늄 그러면 이제 독일의 라인각을 의미한다. 그래서 레늄. 그 다음에 오스미움 같은 경우는 냄새를 아주 심하게 풍겨서, 그래서 냄새를 뜻하는 그리스어 오스메에서 왔다,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많이 와닿지는 않네요. 다음번에 이제 이리듐입니다. 이리듐 뭔가 좀 알 것도 같은데, 왜? 이리도 이리데센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지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액이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서, 그래서 저 무지개 저거 뜨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이리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아이리스, 홍채를 뜻하는 아이리스 원도 된다고요. 또 이게 아이리스라는 게 그리스 신화에서 무지개의 여신이라고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